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신호 및 다중 모달리티 생체진호 융합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K07조 김은수, 김창환, 박찬, 성시진, 송지혜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박용윤 교수님이고 정현태 조교님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USB랑 울트라소닉 보컬리제이션의 약자로 생지액에서 발생되는 초음파 발성입니다. 30kHz에서 120kHz 사이의 주파수를 가지고 학습되지 않는 생지의 선천적 특성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9개의 스펙트로그램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습니다. USB가 잘 나는 조건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컷과 암컷의 사용을 적용해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 발성할 때, 두 번째, 암컷과 새끼의 발성에서 어미와 단절되었을 때 새끼의 발성, 그리고 수컷 간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계층을 확립하기 위한 수컷의 발성과 마지막으로 암컷과 상호작용해서 서로를 탐색하기 위한 암컷의 발성입니다. 저희는 이 중 암컷과 상호작용 실험을 이제 실험 모델로 설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암컷 암컷 상호작용의 실험에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많이 없고 두 마리 모두 지속적으로 USB를 발송하기 때문에 두 마리 USB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저희 실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USB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모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가장 쥐가 USB를 많이 발송하는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쥐는 후두 근육에서 USB를 발송합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전기 신호가 연결 뉴런 그리고 PAG라는 이름에 있는 전운동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을 따라서 후두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후두 근육에서 생쥐가 USB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하는 뉴런을 활성화해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광유 전압입니다. 활동 전이는 흥분성 기관이 흥분할 때 나타나는 전이입니다. 채널 로놉신이라는 시신경을 뇌에 주입한 다음 거기다 광유 전압적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Na 플러스와 K 플러스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활동 전이가 생성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뇌에 원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생쥐의 행동 변화를 관측해서 원하는 뉴런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재 저희는 쥐의 USB 연결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고요. 후에는 USB 발성 회로를 시각화하고 마지막으로 USB에 관여하는 뇌 영역과 발성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통합 매핑을 통해서 인간의 퇴행성 뇌질환의 병리학적 연구를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쥐의 USB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행동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저희는 딥네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딥네컷은 원하는 부위에 라벨링을 할 수 있고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면서 재분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쥐만을 정확히 트래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서 저희의 연구에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USB를 시각화할 수 있는 딥스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딥스킷은 오디오 형태의 USB를 소노그램 형식의 그래프로 나타내고 후에는 USB를 제외한 소음을 제외시키고 카테고리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딥스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데요. 백색 소음과 자연 소음을 제거해줍니다. 백색 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 울트라복스를 보시면 성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지만 딥스킷과 루펫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루펫과 울트라복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딥스킷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딥스킷에서는 군집화, 즉 카테고리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4가지 모양, 지속시간, 빈도, 결합 정도 이렇게 총 4가지로 카테고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개의 음절로 군집화된 예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암컷쥐가 발성을 가장 많이 하는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화된 쥐, 비사회화된 쥐, 그리고 늙은 쥐, 젊은 쥐 이렇게 2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크게 2가지의 가설을 세웠는데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젊은 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커서
이에 대한 흥분도가 높아 USV의 발성이 적다라는 가설을 한 개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비사회화된 G는 사회화된 G보다 새로운 G에 대한 경계심이 커서 흥분도가 높아 USB 발성이 적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때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헤비추에이션이라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저기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G를 놔두어서 G의 냄새로 인한 오차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비추에이션 기간은 총 80분 동안 진행되었고 60분은 실험 챔버에서, 10분은 케이지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G가 센서를 연결하는 동안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G의 USB에 신호를 레코딩하는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는 시각은 다크 페이즈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저희 실험에서는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에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쥐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어두운 기간에서 더 발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기간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저희는 쥐를 총 두 가지 나이로 분류해서 사용하였고, 한 마리는 7주령 그리고 한 마리는 18주령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7주령은 젊은 쥐 그리고 18주령은 늙은 쥐라고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기 첫 번째 보이시는 게 공동 사육,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게 단일 사육이고, 공동 사육된 쥐는 총 6마리이고 저 쥐는 모두 다 젊은 쥐입니다. 그리고 각각 3마리씩 2개의 쌍을 이루어서 실험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단일 사육된 쥐는 총 11마리이고 그 중에서 6마리는 어린 쥐, 젊은 쥐, 그리고 나머지 5마리는 늙은 쥐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 저렇게 총 3쌍만 발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늙은 쥐는 모두 발성을 하였고, 그리고 젊은 쥐는 딱 한 마리만 발성을 하였는데, 이 발성은 공동 사육된 쥐였고, 저희가 아까 3마리씩 한 쌍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원래 자기 케이지에 남아있던, 즉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발성을 하였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쥐의 발성을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저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프리퀀시 진동수입니다. 저기 가장 높은 곳이 하이 프리퀀시이고 가장 낮은 곳이 로우 프리퀀시이고 저 사이 값을 델타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피크 프리퀀시는 저기 보이시는 색이 발성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노란색으로 갈수록 센 건데 저 가장 센 부분, 그러니까 가장 노란 부분을 피크점이라고 하고, 그 피크점에서 Y점인 프리퀀시 부분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값을 피크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컬 랭스는 G가 USV를 발성하는 기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저기 민 파워는 평균적인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늙은 G, 저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젊은 G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게 저희 실험 그래프 값인데, 저기 가장 왼쪽 위에 보이시는 값이 델타 프리퀀시입니다. 저기 델타 프리퀀시에서 늙은 G가 젊은 G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파수에서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기 보이시는 게 늙은 G가 젊은 G보다 발성하는 기간도 길고 저기 발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민 파워도 가장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암컷간 상호작용 실험인데, 여기 보이시는 저기 USB-가 USV를 방출하지 않을 때, 그리고 USB+가 USV를 방출할 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USV를 방출할 때가 방출하지 않을 때보다 거주자 침입자 G의 평균 속도가 더 빨랐고 평균 거리가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평균 거리는 G의 코와 코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늙은 G는 발성을 했다. 어린 G는 딱 한 마리만 발성을 하였는데 그 한 마리는 원래 같이 공동 사육된 G였고, 그 중에서도 원래 자기 케이지에 남아있던, 즉 편안한 G였다. 그리고 암컷 간 상호작용 실험에서의 결과값은 저 거주자 입장에서는 침입자가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침입자가 스니핑이라는 것을 시도를 하는데, 이 스니핑이 킁킁거리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킁킁거리기라는 행위인데, 이걸 위해서 거주자가 침입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둘의 평균 속도도 빨라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토제네틱스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옵토제네틱스 실험이란 이제 저희 실험에서 USB 발성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근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두 근육인데, 이 후두 근육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저희 옵토제네틱스 실험은 이 운동 뉴런에 적절한 광자극을 주면은 이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어 근육기에 이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실험을 두 가지를 계획했는데, 실험 1에서는 수컷과 암컷을 상호작용시켜서 이때 수컷의 USB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2에서 이제 암컷 2로 교체시켜 주어 이제 실험 1에서 했던 것처럼 둘을 상호작용시키고 수컷의 USB를 관측하였습니다. 이렇게 암컷을 바꿔준 이유는 이제 다양한 암컷에 대해서 USB 발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번의 자극을 주었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자극으로 갈수록 레이저 파워를 점차 증가시켜 주었고, 레이저 세컨드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레이저 파워를 증가시켜 주면 이제 저희가 타겟팅한고자 한 이제 운동 뉴런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고, 이는 이제 근육기, 한마디로 후두 근육에 더 강한 신호를 주게 되어 이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옵티컬 파이버라고 불리는 저 센서 같이 보이는 것은 이제 옵토제네틱스 자극을 주는 선인데, 이것을 이제 메일에 연결시켜주고 수컷주에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암컷주에는 아무것도 장착시켜주지 않는 상태로 각각의 케이지에 대해서 5분 이상 헤비추에이션 적응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컷 케이지에 암컷을 옮겨서 이제 9회 USB 발송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메일은 원래 자기 케이지에 있기 때문에 메일이 이제 거주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이제 암컷은 침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거주자 침입자 실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후 USB를 기록하게 되는데, 저희는 수컷이 발성할 때마다 광유전압 자극을 주어 USB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프리스티뮬레이션, 한마디로 자극을 주기 전인데, 저기 아래 보이시는 두 그래프에서 USB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USB 발성이 억제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서 이제 USB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자극을 다 주고 난 이후에는 다시 USB 발성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딥스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USB 발송 데이터를 그래프화시켰고, 이것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하이 프리퀀시는 이제 프리, 듀링, 애프터 세 단계에서도 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값을 보였지만, 이제 로우 프리퀀시는 이제 듀링, 한마디로 자극을 주고 있을 때 이 주파수 대역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해석하였을 때 이제 일정 주파수 대역대 이하의 USB가 억제되어 발송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주파수 대역대 이하의 USB가 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송 시간 동안, 그러니까 콜 랭스가 줄어들게 되고, 민 파워, 전체적인 USB의 세기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겟팅한 부위의 모터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낮은 대역대의 주파수를 억제시켜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저희는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쥐의 나이가 많을수록 코하우징을 통해서 사회화가 잘 됐을수록, 그리고 실험을 여러 번 하여서 쥐가 이 장소가 안전한 곳임을 확인하였을수록 USB의 발성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타겟팅한 후두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액이 마우스 USB 발성에서 로우 프리퀀시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실험을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물 행동 실험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컷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저희들의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USB의 발성이 잘 이루어지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옵토제네틱스 스티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뉴런의 신경과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테그레이션 매핑을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뇌와 뉴런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4주간 사후 연구를 통해서 USB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각 실러블들의 의미와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더 나은 딜레컷 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트래킹을 유도해서 USB 발성과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의 오차를 분석해서 다음 실험에서는 오류 없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0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수라고 합니다. 네.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수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연구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깊게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연구는 저에게 있어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리-URP 과정을 통해서 팀원들하고 그리고 조교님들하고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직접 실험해보고 연구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프리-URP에서 배운 것을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고등학교 김창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이제 끊이지 않는 탐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이론을 알아갈 때마다 확장시켜갈 내용이 수십 개씩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면서 알아갈 때마다 이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정말 재밌고 친구들과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정말 즐거웠고, 개인적으로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은 프리-URP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발고등학교 재학 중인 성시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연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노력이 다한 오늘날의 성공을 뒷받침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중연구 기간 동안 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친구들과 그리고 조교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박찬입니다. 일단 저에게 과학이란 기간 없는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안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정말 조교쌤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조교쌤도 한 분 계셨는데, 조교쌤들이 일단 정말 도움 많이 주셨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걸 많이 배워나가는 시간 돼서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지우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리-URP 활동을 통해 어른들이 저에게 늘 마냥 대학 가면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진짜 마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07조 조교를 맡은 정현태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연구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결론들 도출하고 실험이 성공할 때마다 희열감을 다들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희열감을 느끼고 또 미래에 병리학 연구라든지 새로운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 더 큰 희열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프리-URP 지도를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팀 다 정말 최고의 팀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 다들 정말 친해졌는데 앞으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다들 서로 돕고 끌어주면서 실험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